오늘부터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김과 박과 함께 김과 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조합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예. 네, 100일 맞이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당선되실 때 네. 지지율이 77.77%였단 민주당 말이죠. 당원들한테 그랬죠. 그렇게 받았고 결국 그것은 민주당의 위기 속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라. 네. 그리고 그것은 차기 총선과 다음의 대선을 위해서도 주춧돌 놔라 이런 엄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00일 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이 당을 이제 대표를 하면서 가장 큰 것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에 그 파도가 밀려 들었었죠. 이것이 결국 이제 검찰의 수사의 전국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도 밀려오고 있죠. 지금도 계속 밀려오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좀 미래 진행형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완료형은 상당히 좀 왜 그러냐면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기소 수사 뭐 소환 조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법정에서 또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 과정이 상당히 지난한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네. 100일 동안은 이것이 제 최우선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이 수사 정국과도 싸우면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계속 해왔는데 이 사법 리스크 검찰에서 계속 나오는 뉴스들 때문에 많이 좀 가렸어요. 아쉬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일. 아니 예상이 돼 있었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 그것이 초기에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수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치우쳐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그 예상대로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상대로 했는데 예상대로 왔는데 검찰의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변으로 왔는데 그래서 취임 100일 네, 좀 아쉬운 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그 파트너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와 야가 있고 또 야당 대표와 또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제 정책 경쟁이 있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주진우 앵커의 질의는 이재명 당대표의 부분만 있는데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파트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야당이 거기에 따른 대항을 하고 또 그 대안을 하면서 서로 이제 국민에게 어떤 정치를 할 건가 나오는 건데 의원님 지금은 수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만 이어지다 보니까 자, 이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 박영선 전 장관이 아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재명 당대표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수사 정국은 누가 되든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 정부 장차관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수사 정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됐든 안 됐든 이것은 이어졌고 야당에 대한 강압 수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100일을 만약에 맞아야 했다고 하면 이 수사 정국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큰 방향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무엇을 할 것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박영선 전 장관도 이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이걸 넘어설 수가 없다. 비전이 없다. 공천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박영선 장관 저 개인적으로 친해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요즘 이제 박영선 장관님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얘기 나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더 언급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박 장관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 아쉬운 점 얘기하라고 했더니 아쉬운 점을 얘기할
할 수가 없나요? 아니 뭐냐면 이제 정당 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당대표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리더십은 저는 잘 뿌리내리고 있고요. 네. 당대표가 가야 할 방향, 민생 문제에 대한 부분과 정치에 대한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요. 결국 이제 주와 종이 있거든요. 네. 정치의 주가 있는데 이 주가 누가 끌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집권당의 대통령과 집권당이 어떤 방향과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데 네. 이 대통령과 집권당은 국민의힘은 수사만 하는 거예요. 전 정부 지금 찍어내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주가 되는 건데 어떻게 야당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더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이재명 당대표의 100일에 대한 부분을 뭐 부족한 것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주된 논점의 초점은 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책 우선순위가 있느냐예요. 제가 볼 때 정책 네. 우선순위도 없고 정책 입법도 없고 그런 가운데 수사만 이어진 가운데 정치가 실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정치가 실종됐는데 네. 그래도 민주당은 비전을 준다, 미래를 준다. 그렇게 해도 또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미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갔는데 네. 가장 중요한 초점은 수사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수사의 모든 정치가 함몰된 것이죠. 네. 그렇게 7개월 동안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대신해서 지금 박성준 의원한테 지금 민주당은 취임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동안 뭘 잘했냐 아쉽다 계속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취임 이재명 대표 아쉬운 걸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7개월이 된 시점에서 1년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네. 뭘 잘했는지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한 문제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취임 6개월 7개월 동안 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네네 그 부분 아쉽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 제가 또 반복적인 얘기지만 중심이 뭐냐예요. 정치의 주와 종이 있는데 네. 정치의 주류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국정 운영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데 정치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초점이라는 것이죠. 저는. 김행 비대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치의 주종 그러니까 정부 여당 대통령이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검찰 전국으로 몰아대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정치 뭐 주종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집권 여당이니까 국정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죠. 특히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집권제니까 참 우리 당이 아주 대통령이 신승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발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좀 많이 자리를 잡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이제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저희 당도 안정을 좀 찾아가고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우리 그 정부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정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대통령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신뢰에 쌓여 있는 지지율이 아니고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추세로 봐야 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닥에서 기는 지지율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몇 %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주지 않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김행 비대위원,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로 취임 100일 어떻게 보셨어요? 그 100일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자회견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자회견 하면 많은 이제 기자들이 이재명의 지금 한 8가지 9가지 사법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텐데 그래서 저는 못했다고 봐요. 기자회견은 그래서 못했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가 않고 지금 보면은 국정의 전반적인 이제 실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이제 법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기획수사, 편파수사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검찰에서 흘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언론에서 부풀리게 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데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인터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내년에 준비를 해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하고 국가의 운영 방향이 이렇고 야당의 대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제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법정에 있는 지금 남욱 변호사의 모든 진술을 토대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라는 것이 스스로 지금 자기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재명 당대표를 거론하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다 얘기하고 또 다른 증거가 나오면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 부정하면서 말의 신뢰성, 진정성,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법정에서 얼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로서 13일째인데 너무 강대강 대치 아니냐, 정부의 강경 일변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노동쟁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고요. 어떤 부분이 불법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일몰제 3년 유예하는 얘기 중에 갑자기 이것을 연고하자 이런 식으로 반칙을 하더니 뭐 알다시피 여러 가지 폭력적인 쟁의도 있었죠. 뭐 반대편에서 오는 비노조 화물차에 대해서 쇠구슬을 던진다든가 뭐 라이터를 던진다든가 또 그 영업을 방해하고 또 운행을 하겠다는 비노조 측 그 노사 개입을 해서 또 노노 간의 갈등도 일으키고 등등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처하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갈 겁니다. 뭐 지금 김행 위원께서 뭐 손해배상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80년대 학교를 다니는데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언어를 보면은 뭐 불법, 폭력, 손해배상, 뭐 노동자의 파업을 북한의 핵 문제,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런 용어를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 쓰던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유상이라는 것은 세계 10대 강국에 맞는 노동 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대한민국의 노동 정책이라는 것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 정책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 주고 그다음에 6월에부터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대한 것들도 공개해 주고 그러면 그만큼 정부가 노력했는지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좀 선진 모델로 가서 노동 정책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저는 강압 정책으로만 가다 보니까 과연 대통령의 노동 정책이 있는 것인지 대통령만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좀 세련된 정치를 못하느냐. 왜 이렇게 퇴행적 정치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인식이 문제라고 봐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뭐냐면 국가 안보의 문제의 북한 핵 문제와 노동자의 생존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노동 정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내 문제를 가야 되는 것이지 국내 문제를 국제 문제, 북한 문제와 연결시키는 이런 사고는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지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노총의 불법 노동쟁이 투쟁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국가는 안보와 경제 두 축으로 움직입니다. 북핵의 위험성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지난 정부에서 특히 이재명 당 대표까지도 지금 북한 송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건 기무개문조차도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뭐를 송금했는지 쌍방울과 관련해서 도대체 북한에 뭘 줬는지 그것부터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축이 경제 아닙니까? 단 열흘간에 지금 파업으로 인한 손실 경제가 3조 300억 정도 돼요. 누계로 추산하면 더 많은 저기가 나올 겁니다. 손실액이. 이렇게 국가적 손실이 일어나고 운송이라는 것이 국가의 혈액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동맥 경화로 꽉 막히게 해서 국민을 볼모로 또 그야말로 뭐 이재명 대통령 입만 열면 민생 하시는데 민생을 볼모로 이렇게 불법적인 파업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안보와 경제가 국가의 양대 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핵 못지않게 정말 위험한 국가적 위해 요소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특히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려지다시피 아니 정당한 임금 파업 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조 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를 보시면 뭐 그 한미일 동맹 또는 한미 동맹에 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인 북한의 얘기를 그대로 올려놓고 있어요. 이런 정치적 파업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MZ세대들 노조원들이 다 지금 탈퇴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국민들도 따라주지 않고요. 아니 국민 여론 맨날 따지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럴 때는 자기네들 유리한 말만 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노조가 정치적 견해를 갖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을 정치 파업 투쟁으로 가져가면 안 되죠. 아니, 정치적 견해 가질 수 있습니다. 북측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겁니다. 이런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경우가 꼭 우적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까? 저는 화물연대에 대한 이런 파업의 문제를 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출발해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정부는 온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따지면서 접근해야 되는 건데 지금 출발 자체가 적이에요. 적. 너희는 상대할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미 적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짓고 출발하다 보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정말 제가 웃긴다고 생각해요.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화물연대 때 그때 군 대체 인력까지 투입할 것을 검토했고요. 당시에 민정수석이 그 유명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2004년도에 이 명령제를 만들었죠. 운행 명령제.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인하는 겁니까? 그때 왜 그거 만드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네. 잘 들어보세요. 그냥 그 우리가 국민인데 적을 네. 너무 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들어요? 아니 뭐냐면 네. 누구 전 정부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 노무현 해결하지 대통령은 맨날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얘기해. 저는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얘기 안 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는 문제. 지금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은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국민을 다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신이 없을 때 강경 정책만 치는 거거든요. 네. 자신이 있을 때 원화 정책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한 건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민을 다 적으로 돌렸네요.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노동 문제의 이중적 구조 고치겠다. 비노조, 비연대화된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저소득 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부가 대처를 하겠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화물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니고 지입차를 집어넣은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임금이 라고 얘기할 수 없죠. 사실 영업이익인데요. 모든 비용을 다 제외하고 그 화물차가 한 2억쯤 된다고 해요. 그것에 대한 분납금, 매달 붙는 분납금, 보험금, 휘발유료, 심지어는 핸드폰료, 또 영업과 관련돼서 필요한 그 영업 비용까지 네. 다 제외하고 350에서 500 정도를 가져가요.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영구적인 임금 보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국가 경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350에서 550을 가져가는데 귀족 노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아니죠. 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업이익. 네. 아니 이 얘기가 6월부터 있었잖아요. 안전의 운임제 문제라든가 품목 확대라든가. 정부가 충분히 이 문제를 이 시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면 그걸 책임지고 가야지. 왜 남 탓을 합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얘기는 여기서까지 하겠습니다. 네. 2003년도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초기였는데요. 그때 경유세 정부에서 보전 확대했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했고요. 그다음에 초과 근무 수당 비과세 대상 포함했고요. 여러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화물차주들 업무에 복귀시켰습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거 주고 사태 수습했다는 비판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얘기 물어볼게요. 국민의 힘에서는 지금 당대표 누가 되나 이 얘기 계속 나옵니다. 전당대회 언제 하나. 근데 한동훈 당대표 설 당내에서도 그렇게 큽니까 목소리가?
아니 그 얘기를 일부에서도 하기도 해요.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두 가지 분명한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냐는 것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아마 이제 당원들의 공감대인데 저희가 이제 여소야대로 국정을 운영하기가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거의 아예 횡포가 이것은 입법 횡포예요. 아니 한동훈에서 거야로 또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총선을 이겨야만 되겠다.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당대표를 뽑겠다. 네. 또 하나 정말 누가 봐도 사리사욕 없이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대상 중에 한 분으로 거론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임자라고 보시니까?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한 10여 분이 네, 그렇게 경쟁하고 있죠. 근데 뭐 김영 그 위원님도 뭐 여론조사 하시고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많은 걸 아마 연구하셨을 텐데 대통령 초기에 대부분 보면요 국정 지지율이 기반이 돼서 그 총선이라고 하는 중간 평가에서 넘어갈 때에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집권 초에. 그렇죠.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과연 경제 위기라든가 내치 외치에 대한 부분을 잘 했느냐. 근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불안한 거거든요. 내치 외치에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당대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적인 모습을 가진 당대표가 출연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신뢰를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유승민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보통의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되는 후보가 나오게 돼 있는데 잠깐만요. 그거만 정리하면 지금 유승민 대표 전 의원이 지금 1위가 나오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 그것의 대체제로서 유승민 카드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4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표가 그런 아바타가 나왔다 하면은 저는 총선에서 네. 국민의힘은 필패 카드입니다. 거의. 저는요. 민주당에서 신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우습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본인 자당에 신뢰가 없는 범죄 혐의자이자 피의자인 사람이 당대표인데 우리 당에 신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걸 저 이해를 못하겠고요. 또 하나 그 아바타라는 얘기도 그래요. 지금 한동훈으로 정하지도 않았어요. 당원들이 뽑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원들이 그래서 누가 뽑힐지 몰라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한동훈 장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대요. 박성준 의원도 한동훈 장관 응원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오든 어차피 정치는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김행,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뜨거웠어요 너무.